자, 우리가 오늘 완성할 프로그램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해봤던 내용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굵기도 키웠지요. 색깔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색깔도 바꾸고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지우기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던 거를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기 뿐만이 아니라 패턴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패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네모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모 패턴 클릭을 해보면 자, 요게 패턴입니다. 네모 그림을 10개 360도 회전을 하면서 10개를 그리는 거예요. 자, 지우기를 하고 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패턴 3개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둘 3개 네모가 3개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3개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개수를 늘리면 크기는 조절이 안 되고요. 개수를 이렇게 늘리면 내가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리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패턴을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지우기 기능, 그 다음에 네모 패턴과 동그라미 패턴을 개수에 맞춰서 그려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을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온라인 작품 중에 여러분 간단한 그림판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간단한 그림판. 자, 요 내용에서 코드 보기를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를 조금 배치를 바꿔 볼게요. 지우기가 들어갈 곳을 위해서 자, 지우기가 들어갈 곳을 위해서 여기다가 지우기 기능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기는 바로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패턴과 그 패턴이 몇 개가 그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우기라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을까? 자, 지우기 뭐 별거 아니에요. 지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우기라고 글씨를 여기다가 쓸 거예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는데 글상자를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글상자에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지우기 그리고 글꼴을 선택을 하세요. 한라산체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자, 선택을 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적용하기 클릭을 하면 지우기라는 글씨가 오브젝트로 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여기에다가 글상자라고 오브젝트 이름을 넣기보다는 자, 여기 지우기, 자, 지우기라고 글상자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요. 지우기를 했을 때 지우는 작업은 몽당 연필이
붓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니까 몽당 연필에게 네가 지금까지 그린 거를 다 지워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면 돼요. 자, 신호를 하나 만들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호. 자, 신호에 지우기 신호를 집어넣을게요. 자, 지우기 신호.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블록으로 들어가서 지우기를 클릭을 하면,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요? 지우기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이러면 지우기 오브젝트가 해야 되는 일은 끝이에요. 얘는 지우기 신호만 보내주면 됩니다. 나를 클릭하면 지우기 신호를 보낸다. 이게 지우기 오브젝트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신호는 누가 받으면 됩니까? 바로 이 몽당 연필이 받으면 됩니다. 자, 이 몽당 연필이 지우기 신호를 받았을 때, 뭐 하면 되죠? 지우면 되죠. 자, 지우는데 붓이라는 블록 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모든 붓 지우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 모든 붓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시작하기 눌러서, 자, 그림을 막 그립니다. 지우기, 지워졌죠. 자, 지우기 기능을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간단하게 지우기 기능 추가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패턴을 그려야 된다고 했는데, 패턴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먼저 네모 패턴을 그려야 되는데, 이를테면, 자,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네모 패턴을 시작하는 위치에서, 자, 이렇게 X좌표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90도를 꺾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90도를 꺾어서 또 이동을 하고, 또 90도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요게 네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네모를 3개를 그려서 패턴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 360도 중에 120도를 틀어야 됩니다. 자, 120도를 틀면 이렇게 또 네모 이렇게 해서 90도씩 끊고요. 또 120도를 틀어 가지고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정사각형을 그림을 그리고 과연 몇 도를 틀 것이냐에 대해서는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3개를 틀 것 같으면 나누기 4만 120도, 4개를 만들 거면은 나누기 4 한 90도, 뭐 이런 식으로 360도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습 삼아 한 4개를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이 몽당 연필은 직접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도록 했으니까 패턴을 그리기 위한 연필을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들어가서 물건에서 몽당 연필 말고 연필이 있어요. 연필. 자, 연필을 하나 만들어서 요 연필을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이게 패턴을 그리는데 사용을 하게 만들 겁니다. 자, 패턴을 그리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기억납니까? 여기서 가운데 있는 요 기준점을 끝으로 연필 끝으로 옮겨 놔야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 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다시 요 연필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를 잡아야 돼요. 시작하는 위치를 한 요정도쯤에서 시작을 하게 한다면 한번 가져가 보는 겁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밑에 보면 X좌표, Y좌표가 나와요. X 마이너스 44, Y는 마이너스 18. 그러면 자, 시작을 해서 패턴을 그리는데 일단
일단은 패턴을 그리는 방법을 네모 패턴을 그려라, 동그라미 패턴을 그려라고 이따가 신호를 매길 건데요. 신호를 매기기 전에 패턴 그리는 연습만 먼저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면 바로 그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그 다음에 위치를 먼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x, y 좌표를 주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기준 위치, 자, 마이너스 44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로 이동을 합니다. 자, 밑에는 1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한 240 되니까 크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한 70 정도면은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0, 한 변의 길이가 70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정사각형을 만약에 4개를 만든다고 합시다. 3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3개를. 자, 그러면 반복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자, 반복을 하는데, 자, 3개를 3번을 반복을 하는데, 3번 반복을 하면서 정사각형은 변이 4개로 되어 있죠. 자, 4변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기를, 자, 여기서부터 이동하자마자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3번이라는 거는 정사각형 3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이라는 거는 정사각형이 변이 4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붓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 움직이는 만큼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동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70 정도 움직이면 정사각형 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얼마만큼 회전을 해요? 정사각형의 90도만큼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번을 반복을 하면서 그림 하나가 그려지고 3번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방향을 어떻게 틀어요? 이동 방향을 얼마만큼 틀니까 360도를 3번에 나눠서 틀어야 되니까 120.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멈추면 돼요. 자, 그리기를 멈추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자,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됐죠. 하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120도를 회전을 하면서 3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4개를 그리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을 4번 반복한다. 여기는 그러면 90도가 되겠죠. 90도. 한번 시작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4개. 그럼 10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10개는. 자, 10개는 그림을 10번 반복하기. 그 다음에 360도를 10개로 나누면 36도죠. 자, 36도만큼 회전해서 그리면 10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패턴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는 신호를 적절하게 보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네모를 그려라, 동그라미를 그려라 라는 신호를 주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레트 만든 것처럼 세로 그리기 들어가서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네모를. 그러면 요 까만색은 면의 색깔이에요. 면의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은 검정색. 자, 이렇게 해서 네모를 딱 그리면 되는데, 굵기가 조금 가늘 것 같아요. 굵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굵기를 한 5 정도로 키워서, 자, 다시, 자, 요게 네모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면 네모가 들어와 있죠. 자, 요거를, 자, 얘를 오른쪽에다가 놓을게요. 요거를 클릭하면 네모 패턴 그리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다시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자, 동그라미를 굵기 5로 그림을 그려서 저장하면 내 오브젝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크기를 조절을 할게요.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네모 버튼을 클릭하면 네모 패턴을 그려라 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신호를 만들게요. 신호 추가. 자, 네모 패턴 그리기. 자, 이런 신호가 하나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패턴 그리기. 자, 이런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네모를 클릭할 때 네모라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거든 어떤 신호를 보내라? 어떤 신호? 네모 패턴 신호를 그리기를 신호를 보내라. 동그라미를 하면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동그라미 패턴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 요 패턴을 그려라라는 신호는 가는 거예요. 이 신호는 누가 받을까요? 바로 연필이 받습니다. 몽당 연필이 아니라 연필이 받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버튼은 버리고요. 신호를 받았을 때, 즉 네모 패턴 그리기 신호를 받았을 때 그림을 그려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요 상태로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자, 네모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면 아직 동그라미 패턴에 대한 코드는 넣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동그라미를. 자, 이렇게 네모 패턴은 만들었고요. 코드복사 앤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패턴 그리기를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작하는 위치는 동일한데 그림 그리는 방법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동그라미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동그라미는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은 자,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동그라미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선을 그리는 건데 계속해서 360도만큼 회전하면서 짧은 선을 그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자, 예를 들어서 90도만큼 90번을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 360도면은 4도만큼 회전을 하는 거죠. 자, 4도만큼 회전을 하면서 한 3 정도씩 그려볼까요? 자, 3 정도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4도만큼 회전을 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굉장히 선의 개수가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각형은 4개의 변으로 되어 있지만 동그라미는 무한대의 변으로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화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코드 같은 경우에는 90각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90각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면 180각형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60각형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어쨌든 동그라미 모양으로 패턴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수를 우리가 좀 조절하고 싶을 때 굵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개수를 조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개수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변수를. 자, 개수라고 변수를 패턴의 개수라고 추가를 하고요.
기본값은 한 4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개수. 자, 그럼 개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개수. 그럼 이번에는 이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미 이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지금 버튼이 어디 있죠? 버튼이 보면 굵기 증가, 굵기 감소가 있죠. 자, 굵기 증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그러면 굵기 증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개수 증가. 그럼 코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굵기가 아니라 개수. 자, 개수에 1만큼 더하기. 자, 개수 굵기가 감소하는 거를 복사할게요. 개수 감소로. 자, 복제. 그러면은 위에 굵기 감소 대신에 이름을 바꿉니다. 자, 개수 감소.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개수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서 개수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개수를 바꿔주게 되면 그 바꿔준 그 개수를 연필에서는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 개수를 사용을 하는데 10번 대신에 개수만큼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10번 사각형의 개수, 원의 개수인데 여기에 자료 개수 값을 대신 집어넣어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패턴에도 개수 값을 다시 똑같이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요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36도만큼 회전한 이유는 10개였기 때문인데, 만약에 5개라면 360 나누기 5 72도만큼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 나누기. 자, 나누기를 계산해서 방향 틀어주는 거 알려주는데 360도를 얼마만큼 나눠주면 된다고요? 개수만큼. 자, 360도를 자료에서 개수값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개수만큼 나눠준 수만큼 회전하기.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그래서 개수값만큼 반복하되 방향은 그 개수값만큼을 회전할 수 있게끔 360 나누기 개수값으로. 그럼 밑에도 똑같아요. 원도 똑같이. 자, 요거를 요만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할 겁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36도는 버리고요. 동그라미 패턴도 역시 개수값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개수값만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패턴을 그립니다. 4개로 되어 있죠. 4개. 자, 이 개수를 올릴게요. 6개입니다. 6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동그라미도 이렇게 6번.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턴을 그릴 때 색깔과 굵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색깔 파란색으로 그려라 라고 해서 네모. 근데 빨간색으로 그리죠. 왜 그럴까요? 색깔이나 굵기에 대한 붓의 속성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해서 신호를 받았을 때 어디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고 있죠. 자, 빨강 신호를 받았을 때 코드 복사해서 연필에다가 똑같이 붙여넣어 줍니다. 빨강 신호를 받았을 때, 역시 파란색 신호를 받았을 때 코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파란색 신호도 처리했고요.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도 코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색깔에 대해서 해결됐고요. 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굵기가 변경된 신호를 받았을 때 굵기 변경을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결됐고요. 마찬가지로 지우기 신호에 대해서도 역시 연필에서도 지우기 신호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우기 신호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지금 요 연필이 가운데에 있으면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연필의 위치를 여기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패턴을 그릴 때만 잠깐 와서 패턴 그리고 제자리 위치로 이동하기. 자, 그러면 요 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191에 50. 여기가 연필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그리고 나면 그리기를 멈추고 나서 어디로 이동해라? 191에 50 위치로 이동을 해라. 자, 요거를 복사핸드 붙여넣기 해서 어디에도요? 동그라미 패턴을 그린 다음에도 똑같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개수를 늘립니다. 개수 10개짜리 네모 패턴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6개짜리로 파란색으로 굵게 해서 동그라미 패턴을 그리게 하면, 자, 굵은 동그라미 패턴이 6개 원으로 되어 있는 패턴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림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따라왔습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동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잠깐씩 멈춰가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만들었던 내용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저장하지 말고요. 저장하지 말고 복사본으로 저장을 해서 복사본 저장하면 그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자, 간단한 그림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그림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자, 업그레이드 그림판 저장하고 나면 오늘 수업이 끝난 겁니다.